네, 이제 우리는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1장이 총칙이었었고요. 2장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3장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이제 4장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서 사무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면서 중개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중 1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밑에 근거 규정인 공인중개사법 29조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윤리가 되는 의무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9조는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서 규정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이 같은 29조상의 의무임에도 준수의 대상과 법적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29조 1항을 보실까요? 29조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29조 1항을 보니까 문장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출발하고 있죠. 오늘 배우셨어요. 오늘 배웠었던 개별적 의무 중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는 의무가 뭐였었나요? 인장등록 의무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시 29조 1항으로 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요.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와 성실로서 어떻게?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입니까? 네.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이에요? 네.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러냐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그러잖아요. 지금 왜 품위를 유지하라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은요, 뭐 변호사법, 의사법, 약사법, 전문 자격사를 표방하는 근거법엔 다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그랬는데, 신의 성실이라는 말은 민법 시간에도 들어보셨죠? 민법 1조가 뭐예요? 민법이 1118개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1조가?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법 연원이었었잖아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민법 2조 1항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었죠. 그거는요, 민법 2조 2항이 언급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함께 모든 성문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의무를 나열하면서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준수 규범이 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 속에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가 답으로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한마디 더 했어요. 신의와 성실로 어떻게?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이 표현을 쓴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도 전문 직업인이라면서요? 근데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 같은 전문 직업인과는 다른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본 업무인 중개행위의 속성상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 업무죠. 의사는요, 환자의 병을 낫는 쪽으로만 노력하면 돼요. 변호사는요, 흉악범한테 사건 수임을 받아서도 법정에서는 그를 보호하고 변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건데, 언제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나는 거래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첨예가 엇갈립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10원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매수인은 1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해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들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는 역할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편파된 중개활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 의뢰인을 공평하게 동가치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중개를 수행하라 하는 건데, 이런 품위유지와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까지도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중개보조원도 품위 유지해도 돼요? 안 된다고요? 아, 되지 안 되겠어요? 아니, 여기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게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하고 안 해도 되는 건 또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의뢰인이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하여야 한다였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됐었자고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의뢰받은 내용이 임대차였었다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할 수 있다였었잖아요. 하여야 한다는 금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의미 다른 겁니다. 중개보조원도 품위 유지해도 돼요? 아, 되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의무가.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해도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어디 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해요? 수행하기는.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고용인 중에 업무 수행은 고용인 중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였었던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29조 2항을 보실까요? 두 문장인데 29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준수하라는 거네요. 입 다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문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답니다. 지금 29조 2항은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근데 29조 2항을 구성하는 두 문장을 보니까 29조 2항은 두 문장이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용법을 배웠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 보조원도 비밀 준수해야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비밀 준수는요, 중개보조원조차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그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비밀 준수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9조 2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 출발해요. 다시 29조 2항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요?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고지 진술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그랬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도 의뢰를 접수받았는데요. 매도 의뢰인이 건물 매도 의뢰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건물이 내력벽부터 금이 가면서 쫙쫙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걸 알면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세면만 발라서 도배를 해놨는데 요거 좀 빨리 팔아주십시오. 아무래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 살 사람이 없으니 비밀 준수 요청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비밀을 준수하고 있으면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매수 의뢰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 위반을 하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는 거죠. 그런 경우 비밀 준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비밀 준수를 요청받았는데요. 이 매도인이 양도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세금 탈루와 관련된 뭔가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거 입담으로 달라는데 지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상 질의를 하여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면 선서한 증인으로 법정 등에 출석해서 증언대에서 증언 진술해야 될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등에서 비밀 준수는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29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 말은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까 배우신 폐업 신고했습니다. 이제 중개업을 은퇴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업을 영위하던 시절에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라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사표 쓰고 나왔어요. 고용관계 종료되었어요. 그래도 중개업에 종사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은 계속 준수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영속적으로 준수해야 될,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할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공인중개사법상의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외에도 준수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 공인중개사법상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외에도 준수할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 전직 개업공인중개사, 왕년의 소속공인중개사, 한 시절 보조원 했었던 사람도 준수해야 돼요.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 준수 의무 특징,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행정형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어디에 속한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르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 오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큼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피해자의 불처벌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 뜻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다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걸 뭐라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위반 행위는 오직 비밀 준수 의무 위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법하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거지 친고죄는 아니에요. 이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요. 그러니까 뭐 모욕죄 같은 게 그래요. 단순 폭행죄 같은 게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친고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그 위반을 인지해서 형사기소할 수 있다고요. 근데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판사는 1년 이하의 징역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 반의사불벌죄는 비밀준수 위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정답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 기출문제가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중개보조원도 준수해야 할 본법상 의무사항은 이런 문제 속에서 이게 답으로 뜬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본법 위반 행위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비밀준수 위반이 답으로 뜬 적이 있고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유의해서 분석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조문 확인했죠. 비밀을 준수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조문 확인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는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기본 의무가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64페이지 하단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우리가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말하잖아요. 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그런 말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떤 논거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대법원 판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계약은 민법 중 위임이라고 하는 계약과 유사한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은요. 비전형 계약이랍니다. 그러면 비전형 계약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전형 계약이겠죠. 그런데 전형 계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명계약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비전형 계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무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민법 이론에서 계약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죠. 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뭐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뭐 아니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여러 가지 계약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중에 계약을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양분해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구별의 기준은 뭐냐면 계약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예요?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많죠. 몇 가지인지 민법 교수님도 모르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자유의 원칙 속에는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약의 자유에 의해서 계약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약 중에 우리 민법이 채권편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 몇 가지? 네, 15가지 계약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15가지 계약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3가지 뿐이거든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는 채권 강론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만 공인중개사에서는 시험을 내는 거죠. 근데 민법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12가지 계약이 민법에 더 있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급, 위임, 종신정기금, 임치, 화해. 민법에 15가지 계약이 있는데 민법에 15가지 계약이 있다고 해서 계약은 그 15가지 중 어느 한 방식으로만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전형되지 않은 계약을 다 비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전형 계약은 민법에도 없으니까 아주 생소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계약 한두 건 안 드신 분 없잖아요. 보험계약, 통상적인 계약인데 민법에 그런 계약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계약은. 그 다음에 오늘 학원 오실 때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셨으면 운송계약에 의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운송계약, 민법에 없어요. 학원 강의계약, 교재 출판계약, 아니면 뭐 학원 수강계약, 이런 계약들 민법에 없다고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일컬어 비전형 계약 혹은 무명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15가지 계약 중에는 민법에는 중개계약이라는 계약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무명 계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법이 전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 중에는 그나마 무슨 계약?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거죠. 민법상 위임계약과 중개계약이 유사하다. 어떤 점에서? 위임계약에서요.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민법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접수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판례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관계 속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수임인과 지위가 비스무리하다라고 판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만 우리 민법 681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 처리할 의무를 민법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전형 계약이지만 중개계약 관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민법에 규정한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일반법 보충 적용을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받게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에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아닌 것은 1항 품위유지 의무, 2항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 3항 비밀준수 의무, 4항 선관주의 의무, 그리고 5항 가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의무. 정답은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아닌 것은 1항, 2항, 3항, 4항, 뭐 5항 아무거나 이 법상 의무 갖다 놓으면 정답은 4번이죠. 이건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이야 금방 설명을 듣고 칠판 빤히 보면서 문제를 맞추시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 그냥 주저함 없이 4번을 정답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정도만 지나서 전국 모의고사 등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1번 가서 마킹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선관주의 왠지 꼭 법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비밀 준수, 신의 성실 다 법에 있을 것 같은데 품위유지 설마 법이 그런 말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품위유지, 신의 성실, 비밀 준수 다 본법이 29조에서 언급하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 규정한 의무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판례 한두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무상의 의무들을 공부할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등등을 공부할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에는 물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근저당 설정 사실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등기부 얼굴을 보면 뭐 국민은행 뭐 근저당 설정 얼마 몇 월 며칠 나오잖아요. 근저당 설정 여부 알 수 있죠.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도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 있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근저당의 속성상 지금 현재 실채무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등기부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 실채무액이 지금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등기부로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의뢰인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의뢰인한테 물어봤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채권 최고액이 5억 원 있거든요. 그래서 팔겠다는 매도인한테 이 등기부에 이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5억 원인데 지금 실채무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매도인이 그래요. 그 말소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다 갚았어요. 그거 다 갚고 지금 말소만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 갚기는커녕 연체이자가 지금 잔뜩 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의료은행, 은행에 가서 내가 저 물건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권리분석을 하여서 설명해야 되니 그 물건의 실채무액이 얼마인지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하나 띄워주십시오. 부채증명서 하나 발급해 주십시오. 은행이 띄워줍니까? 안 띄워줍니다. 채무자 가족도 안 띄워줘요. 본인이어야 하고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채무액이 얼마인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접근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 설명하면 족하고 실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대법원 판례를 그냥 제가 그대로 읊는 거예요. 실채무액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판시했어요. 있다고 할 수 없다니까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근데 반전이.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끝난 게 아니라 실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무서운데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매수인에게 실채무액인 양 설명하여 그걸 믿고 거래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거기서 이제 판례가 이 말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그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다음 주 첫 시간에 배우실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요. 마지막으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는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 다음 주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될 조세의 범위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와 율까지 설명하면 된다고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령 21조에서 정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이에요? 누가 그래요? 네,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그래서 품위유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이기는 한데 그거는 부동산 거래 알선 전문 직업인이라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법을 알아요? 대답 잘하세요. 세법 교수님한테 제가 얘기할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법을 알아요? 알지 왜 몰라요? 매주 3시간씩 배우는데. 알죠? 근데 잘 알아요? 뭘 잘 알아요? 일주일에 한 3시간 꼭 하면 또 세법 몇 문제 안 나온다고 빠지고 다른 데 가고 하는데 뭘 잘 알아요? 아는데 그냥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이어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세무 전문가는 아니죠. 그거 인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설명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관련 조세의 세액을 설명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에 학원 다닐 때 세법 교수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세법 공부만 했어요. 민법 개론도 안 하고 맨날 세법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주변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중개 실무 서비스에서 취득 관련 조세를 뭐 세법 자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산정해서 설명했네요. 매수인한테 취득세 몇백, 몇십, 몇만, 몇천 원 나옵니다. 준비하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몇십, 몇만, 몇천, 몇백 원 나올 거고요. 지방교육세 몇십, 몇만, 몇백 원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나요? 위반 안 했어요. 그랬는데 거래가 성사되고 났는데 그게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중과세가 내가지고 취득세가 엄청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아니 당신이 이 땅 취득세 몇십 몇만 몇백 원 내면 산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지금 이거 중과세로 엄청나게 세금 폭탄 맞았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또 판례가 그 얘기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점 뭐예요? 나대지 말라는 거죠. 괜히 위험부담 감수하고 나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렇게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범위를 정할 때 판례가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는 그냥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지 선언적인 규범이죠. 어떤 뭐 실천 규범이나 행동 강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펼쳐지는 의무들은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천적으로 수행할 의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